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부님의 제안 덕분으로 메일로 출판사 투고 승인받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또대리입니다. 먼저 자기소개하고요. 메일로 출판사 승인받은 이야기 중에서 특이한 점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 드리고 마지막으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재테크에 관심 많은 사람이고요. 가계부 모임 운영하고 있고요. 매일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냥 애들 엄마이고요. 하루 종일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니는 워킹맘입니다. 메일로 출판사 승인받은 것 중에서 특이한 점 하나를 초성 퀴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요? 이은 기억입니다. 답은 원고인데요. 저는 원고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했어요. 원래는 작년 11월쯤에 완성한 원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출판사에 투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세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출판사 각각의 반응이 다 달랐어요. 제일 호의적인 곳은 처음 온 출판사였어요. 그 출판사에서는 그 책을 그대로 내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경우였어요. 그리고 반대로 제일 좀 무심했던 곳은 전화로 미팅을 했었는데요. 페이지 수가 부족하고 내용도 보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출판사에서는 아예 다른 책을 써보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마지막 출판사 의견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 이유는 책을 내면 이걸로 강의를 할 생각이나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존에 썼던 그 신혼부부 재테크 관련 원고로는 스스로 강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뭐 자산이 대단한 것도 그 과정에서 노하우가 대단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결국에 기존의 원고는 그대로 놔둔 채 새로 원고를 쓰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고 없이 출판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이한 점 두 번째예요. 출판사 승인 받을 때 이게 제일 중요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정답입니다. 엄마의 브랜딩님, 건마사님, 이든헬러님 감사해요. 특이한 점은 메일이었는데요. 투고 메일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기획서랑 메일을 쓰는데 3일 정도 걸렸어요. 이거를 한꺼번에 쓴 건 아니고요. 한 1차로 먼저 보내보고 수정할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3번 정도에 나눠서 수정을 계속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메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신경 쓴 부분은 전체 메일 안 보내기였습니다. 전체 메일로 한 번에 원고를 투고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편하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이었어요. 제목에도 출판사 이름을 따로 적었습니다. 어떤 글에서는 출판사 관계자가 자신의 출판사 이름이 적히지 않은 메일은 보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카더라일 수도 있지만 신경 써서 나쁠 건 없죠. 그리고 가장 좋았던 부분은 출판사별로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을 하나씩 적었거든요. 이때 이 책은 제 원고랑 가장 결이 비슷한 제가 좋아하는 책을 썼어요. 결국에는 이 부분을 출판사에서 좋게 봐주셨더라고요. 내가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임을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렇게 말해놓고도 저도 헛짓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또 대리님 원고 분량이 작던데 전체 원고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네? 저 그게 다인데요. 저 전체 원고 없어요 하고 해맑게 끊었거든요. 그때 밤에 이불킥을 하면 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대표님 원고는 없지만 저 이런 방향으로 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어필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출판사 관계자님한테 여쭤보니까 투고 메일을 대충 보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해요. 아무래도 글을 다루는 그 직업들이시니까 투고 메일도 좀 꼼꼼히 보시는 느낌이었습니다. 특이점 셈 이게 의외로 가장 중요했어요. 저한테는 출판 계약까지 가장 필요했던 거 용기가 의외로 되게 중요했는데 맞아요. 꾸미 루미 미미유님 맞아요. 제 안에 두려움이 이렇게 많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출간 기획서를 쓰고 투고 메일 버튼을 누르는데 그 순간에 거절당할까 봐 주저주저하는 마음이 훅 올라오더라고요. 심지어 처음 미팅서를 얘기해 드려보자면 출간사 대표님이랑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 30분이 지나도록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왼쪽 사진에 보면 교보문고에서 30분 넘게 기다리면서 나 꿈꾸는 거구나. 나 집에 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망설이게 된 그런 두려움도 올라오고 막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총 한 150곳 정도 투고를 한 것 같아요.
좀 스스로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요. 표본을 넓히고 싶다면 정말 내 책이랑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보통 출판사에 100개의 원고가 들어오면 그중에서 1개의 원고가 출간된다고 해요. 대형 출판사의 경우는 더 심해서 500개의 원고가 들어오면 그중 1개의 원고가 출간된다고 해요. 이걸 바꿔 말하면 100군데 정도는 투고해야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저도 오른쪽처럼 거절의 메일이 막 오기 시작했습니다. 투고 메일을 보내면서 느낀 건데 책을 낼 때 가장 필요한 건 거절당할 용기? 이게 아닌가 싶어요. 저 역시도 취업 빼고는 살면서 이렇게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로 거절당했던 경험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한테 출간 그 투고를 하는 과정은 거절당한 용기를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아직은 책을 안 썼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습니다. Q&A 그 질문 들어온 거 기준으로 제가 먼저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뭐든지 질문하시면 답할게요. 계약 조건은 보통 인쇄라고 했지만 인쇄가 10% 내외라고 해요. 그중에서도 에세이는 7에서 9%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에세이는 공급량이 더 많아서라고 합니다. 책을 투고하면서 후회하는 게 2가지가 있었는데요. 다른 분들은 이 후회 과정이 없으셨으면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책 원고 쓸 때 주제 선정에 관한 후회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강의나 이런 거를 할 책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쓰고 나니까 내가 이 원고로 강의나 이런 걸 하기 원하지 않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의 원고는 그대로 냅둔 채 새로 원고를 쓰기로 한 상황이에요. 처음부터 책 주제를 자기가 나중에 혹시라도 강의를 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2번째 후에는 투고 방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마구잡이로 투고를 했는데 다시 하라고 하면 먼저 내 땡땡 검색창에서 출판사 랭킹이라고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책 구매하는 사이트 중에 알땡땡 있잖아요. 거기서 분야별로 출판사 랭킹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위권부터 다시 보내보면 제일 효율적이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 출간은 언제 하시냐 이것도 여쭤보셨는데 예상은 11월쯤이지만 변동이 가능해요. 일단 제가 책을 아직 안 썼기 때문에 책을 써서 원고를 넘겨야 하거든요. 보통 출간 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원고를 넘겨야 하고 출판사에서는 원고를 넘겨받고 6개월 이내에 출판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매일 반복하는 것이 나를 만든다. 우리 이 문장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문장이 저도 저한테 해주는 말이군요. 저도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결국 나는 작가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작가는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는 꿈이고요.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될 거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하는 것이 우리를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봐 주세요. 예스파님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해요. 기존에 썼던 원고는 일단은 잘 갖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으로는 나중에 제 종이책이 출간되면 그거 이벤트 할 때 활용하면 어떨까? 뭐 후기를 쓰면 제 기존 원고 책을 드린다던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SNS 글쓰기에서 종이책 투고로 바로 넘어가야겠다 결정한 이유는 처음 전자책을 쓸 때부터 종이책을 염두에 두었어요. 제가 인상 깊게 읽은 게 원소스 멀티 유주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시작하면 이거를 다음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가 중요하다 생각했고 그 이유는 저도 역시 워킹맘이다 보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의 작은 노력으로 좀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싶어서입니다. 처음 투고 메일 시 원고 분량은 우리 보통 전자책 발간할 때 그거를 꾹꾹 눌러 담았을 때 한 5, 60페이지, 60페이지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메일 하나 쓰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메일을 처음에 틀을 다 만들어 놓고 중간에 바꿀 부분만 바꿔서 보냈기 때문에 처음 틀 만들 때가 시간이 많이 걸렸지 그 뒤로는 몇 개를 보내든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일 보내고 얼마 뒤에 답을 받게 되었냐면
제일 출간에 호의적인 곳은 일주일 안에 답변을 받았고, 그 다음은 2주일 안에 받고, 보통은 최대 한 달 이내에 받았고, 2, 3주 안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출판사 리스트는 어떻게 결정했는지, 제가 출판사 리스트를 기회가 된다면 지금 정리해서 드리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두 분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이 단톡방에 어떤 분이 보내주셨고, 제 정원대 그 이름이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다른 블로그에서도 봐서 그걸 조합해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씩 보내보면서 지울 건 지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서를 쓰고 투고 메일 보내기까지 기간이 걸렸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전자책을 쓰고 기획서를 쓸 때까지가 한 몇 개월 걸린 것 같고, 기획서를 쓰고 나서부터는 투고 메일은 바로 보냈던 것 같아요. 엄마사님, 11월쯤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출판사에서 정해준 데드라인이지만 이건 역시도 출판사에서 그냥 던져주신 거지 정한 기간은 아니고 제가 정한 기간도 아니에요. 어떤 주제로 출간할 예정이냐면 초등교육, 경제교육 관련으로 출간 생각이 있는데 직업과 연계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네, 개별로 다 보냈어요. 150군데 정도 개별로 다 보냈고 한 번에 보내지는 못했고 처음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100군데를 보냈다가 이거는 내가 놓치는 게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알라딘 그 방식으로 해서 50군데를 더 보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럼 그 메일 보낼 때 그 대략적인 순서나 구성도 같은 거. 메일의 구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인사말 그냥 적고, 그 다음에 해당 출판사에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해당 출판사에서 저랑 가장 결이 맞는 책을 잘 읽었다고 말하고, 그 잘 읽은 이유까지 썼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책을 쓸 건데, 이 책이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잘 팔 수 있는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의 책의 공통점 3가지를 추려서 쓰고 제 원고에도 그런 내용이 담아 있기 때문에 책이 뭐 베스트셀러 못해도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말도 덧붙이면서 홍보에도 같이 관심이 많고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번 블로그도 들어가 보시라 하면서 제 SNS 주소도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출간사 대표님이 제 블로그를 직접 들어가 보셨다고 해요. 그리고 블로그 내용의 상당 부분을 이미 다 보셔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글을 보면 그 사람을 조금 이제 결이 맞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 블로그 메일 썼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블로그랑 그 메일 내용 중에서 뭐 SNS도 하고 있다 이렇게 한 것도 홍보가 된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구성해서 보냈습니다. 그 출판사에서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어서 메일 내용에 그 책을 넣었어요. 그 출판사에서는 마침 그 책의 후속작을 쓰고 싶어 해서 그 책을 쓰고 싶은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찾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제가 그 책을 잘 읽었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해서 만남이 성사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미팅을 하다가 초등교육 그 경제교육에도 관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도 이렇게 은연중에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 출판사가 성인책이 아니라 아이들 경제책을 더 이렇게 더 주로 내는 책이었고 그 출판사였고 마침 서로가 그 니즈가 맞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이들 경제책도 생각을 해보고 뭐 기존에 생각했던 그 후속작도 생각해보고 같이 한번 뭐 정해놓지 말고 원고를 한번 써보면서 결정을 해보자. 이렇게까지 얘기한 상황이에요. 대상은 그냥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전체적인 초등학교. 근데 그것도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어서 한번 음, 써보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아직 제가 출간을 한 사람도 아니고 말씀처럼 원고를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완성돼서 네. 막 짠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걸 감안해서 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래서 오히려 더 약간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 너무 먼 단계면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바로 앞 어, 단계, 아, 여기까지는 해도 되는 거구나. 이거를 좀 처음 알았거든요.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걸.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내 책을 내줄 출판사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막상 출판사에서는 책을 쓸 작가들이 구하는 게 찾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대박이다. 그래서 저처럼 기존에 원고가 없이도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제가 막 엄청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
다만 그러니까 제가 꾸준히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어, 꼭 제가 특별한 경우는 아니다. 그러니까 원고 없이도 이렇게 빌드업을 해나가면서 출판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키워낸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간 그럼 제가 정리했을 때는 출판사 쪽에서는 그런 작가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SNS랑 그리고 내가 기본적인 어떤 글을 쓴다라는 게 어필이 되고 어떤 주제로 하고 싶은지 그 출판사의 니즈를 파악해서 기획안이나 요 타겟 목표를 정해가지고 좀 어필을 하면은 확률을 좀 높일 수 있다는 거네요. 최대한 최소 100개부터 시작해서. 네, 원부님이 엄청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다음에 더 예쁘게 하고 올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